김대중 정부의 업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기업들이 DJ 정부 시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대우그룹, 한보그룹, 신동아그룹, 그리고 최연석의 동아그룹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받으며 회자되고 있죠. 특히 최연석의 동아그룹은 세계의 공사라고 불리우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통해 동아란 이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몰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최연석 회장은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으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은 동아그룹의 역사와 몰락, 그리고 최 회장의 여인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45년 최준문이 충남 토군을 세우면서 동아그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방에서 조그마한 간척 사업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 동아건설로 새롭게 출발했죠. 이후 박정희 정부의 큰 사업인 동진강 간척 사업을 맡으면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었던 대한통운을 인수했는데 동아건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성장했죠. 참고로 대한통운은 금호 아시아나를 거쳐 현재는 CJ 대한통운이 되었습니다. 동아는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며 중동 붐을 이끌기도 했었죠. 한편 경영사업을 맡던 장남 최연석은 부친 최준문 회장이 건강학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최초 2세 경영자로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매우 어린 나이였죠. 80년대 초 최 회장은 200억을 들여 원효대교를 건설합니다. 향후 2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여 건설비를 회수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죠. 하지만 통행료를 징수하자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당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원효대교를 우회했다고 하죠. 결국 동아건설은 서울 시민의 편의와 원활한 소통, 그리고 사회 환원이라는 목적으로 원효대교를 국가에 무상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통해 동아란 이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리비아는 국토 대부분인 사막인 물부축국가, 유일한 희망은 사하라 사막 남부에 발견된 엄청난 규모의 지하수뿐이었죠. 리비아를 집권하고 있던 독재자 카다피는 이 지하수를 리비아에 공급하는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 공사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죠. 최연석 회장도 이 공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부친 최준문 회장은 리비아는 사회주의 국가라 믿을 수 없다며 격렬히 반대했다고 하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연석은 도전하기로 결정, 모든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입찰을 위해 런던으로 날아갑니다. 막상 가보니 어마어마한 건설사들이 많아 기가 죽었다고 하죠. 공사의 본질은 콘크리트 간을 만들고 이를 운반하여 매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는 공사의 핵심인 특수 콘크리트 간을 제조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에게는 천운이 따랐는데요. 미국 프라이스와 기술 제휴를 맺게 됩니다. 당시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이 불가하여 프라이스는 기술 지원 형식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했던 거죠. 이후 시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리비아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수로 공사의 3대 요소인 생산, 운송, 매설 회사를 동아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거죠. 리비아 관계자들은 시찰을 마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감부터 단추까지 다 했고 재단까지 하는 양복점에 온 것 같다. 동아그룹은 대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 같다. 결국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에 나선 기업으로 동아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 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유엔의 리비아 제재 조치로 인해 리비아로 들어가는 선박의 입출항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력과 기자재 공급은 제3국을 통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렇듯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아는 근성으로 완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언론은 성공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카다피가 수도꼭지를 들자 물이 칼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맑고 시원한 물이었다. 이날 참석한 국가원수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그리고 카다피는 곁에 서있던 최연석 회장의 손을 번쩍 들며 대수로 공사를 차질 없이 시공해준 한국 기업에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하죠. 최 회장은 리비아 공사를 통해 기네스북과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아그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서울 12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그룹은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1994년 아침 출근길 성수대교의 중간 부분이 끊어져 6대의 차량이 한강에 추락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의 시공사는 동아건설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죠. 이후 붕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시는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동아건설은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성수대교의 설계 하중을 넘는 차량들을 그냥 통행하도록 놔두었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은 서울시와 동아건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성수대교 붕괴 전날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붕괴된 부분을 조사한 결과 볼트가 손으로 뺄 수 있을 만큼 헐겁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7년 후 대법원은 동아건설의 부실공사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동아그룹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최 회장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김포 매립지에 외국 자본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동아건설은 공시지가 1조원에 달하는 김포 매립지를 가지고 있었죠. 먼저 매립지의 역사는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간척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민간 기업을 참여시켰는데 김포지구는 동아건설이, 서산지구는 현대건설이 참여하게 됩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1987년 최 회장은 수도권 쓰레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매립 면적의 50%를 쓰레기 매립용으로 정부에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정부의 양도 요청에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정부의 강국한 설득으로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양도했다고 하죠. 다시 시간은 흘러 외환위기 직후 최 회장은 김포 매립지 개발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이곳에 놀이공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마이클 잭슨이 방한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최 회장의 자택에서 만찬을 갖고 투자에 대해 강범위하게 논의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의 모든 전제 조건은 용도 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은 농경지로 쓰기 위해 매립한 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죠. 하지만 정부는 동아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이렇듯 회심의 카드가 먹히지 않자 그룹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결국 최 회장은 부실 경영에 책임을 지고 경영권과 개인 재산을 내놓으며 경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동아그룹 계열사들은 팔리거나 청산되며 그룹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회장은 DJ 정부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나만 물러나면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회사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후 기다리고 있는 건 검찰 수사 재판뿐이었다. 여담으로 동아그룹의 꿈이었던 김포 매립지는 공시지가 절반 수준으로 정부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02년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김포 매립지를 인천 청라지구로 개발했죠. 최연석 회장은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으로 유명합니다. 3번이라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욱 화제가 된 것은 전처 모두 방송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를 둘러싼 구설수와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60년대를 풍미했던 배우 김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구적인 마스크와 풍만한 몸매로 많은 인기를 끌던 배우였죠. 하지만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별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최 회장 집안과의 불화가 심각했다고 하죠. 김 씨와 헤어진 최 회장은 2년 만에 재혼합니다. 70년대를 풍미한 가수 펄 시스터즈 멤버인 배인순이었죠. 22년이나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아들 3명을 낳았지만 결국 98년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죠. 배 씨는 한 기업인과 승용차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외도를 했다며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3년 뒤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의 무고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배 씨는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을 출간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책에서는 최 회장과 스캔들이 있었던 연예인들이 이니셜로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은 27살 차이의 아나운서 장은영이었습니다. 둘의 나이 차는 무려 27살이었고 배우, 가수에 이어 아나운서와의 결혼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은영은 연세대 재학 시절 미스 코리아에 뽑혀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하여 단숨에 간판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4년차에 사표를 내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배경에 최연석 회장이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 회장은 배인순과 결혼 생활 중으로 앞선 보도가 맞다면 불륜이었습니다. 장은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부인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고 해당 언론사는 죄 없는 방송인을 루머의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정보도를 내야만 했죠. 그리고 2년 뒤 장은영은 최연석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소문은 있었지만 최 회장이 결혼 생활을 정리한 후 재혼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도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보다 먼저 최 회장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본처의 존재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었던 신 씨였죠. 따라서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렇게 최 회장은 혼자가 되면서 사랑도 기업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동아그룹의 역사와 회장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